2만 원에 부산을 간다? 와, 차 앞에서 하면 절하고 출발한다. 진짜로. 고맙다고.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프레스티지 롱레인지 2륜에 모든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9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총 차량 가격만 해서 6,746만 원짜리인데 여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천안 지자체 보조금 플러스 국고 보조금까지 하고 전기차 세제 혜택까지 하면은 약 5,085만 원짜리 아이오닉 5가 되는 겁니다. 엄청 많이 까지더라고요. 이게 서울로 하면 보조금이 지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체감은 안 되는데 천안이 7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보조금만 이제 1,350만 원 정도 요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이 아이오닉 5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전기차는 약간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타는 거 얼리어답터가 타는 그런 차였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2021년 8월에 저도 전기차라는 문을 처음 열어봤던 게 아이오닉 5였고 근데 지금 3년 만에 인식이 많이 변했죠. 뭐 택시로든 아니면 뭐 렌트로든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 공개 행사 때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시승기에서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또 재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느낌대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지금 이 차량 아이오닉 5 약 5,085만 원짜리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일시불로 구매를 하시면 오토캐시백 101만 7천 원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고 할부 구매한다 선납금 한 2천 정도 낼 거다 라고 하시면 60개월에 금리 5.3%에서 월 납입금 약 58만 원 정도 하고 캐시백 74만 1,189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 영상 찍는 2024년 4월 20일 기준이에요. 매달 조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오닉 5는 내연기관과 다르게 핸들 뒤편에 있는 패들 시프트로 이제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하죠. 지금은 0단계입니다. 0단계는 좀 너무 이 글라이드 주행이라고 해야 되나 미끄러지듯한 주행이 있어서 예전에 우리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주행에 이질감이 든다라는 게 아마도 이 0단계 회생제동의 0단계 이렇게 엑셀을 밟았다가 뗐을 때 거의 뭐 아무런 저항이 없게 느껴지는 요 단계 때문에 이질감이 많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 걸 운전자가 느끼게 되면 이 접지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보다는 회생제동 1단계 정도로 평소에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러면 이제 내연기관과 정말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제는 회생제동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속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속도 30, 엑셀에서 뗐습니다. 요거는 진짜 딱 그냥 엔진 달린 그 차같이 느껴지고요. 운전자 기준으로 왼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 더 몸쪽으로 당겨서 회생제동 2단계로 올리게 되면 이제부터는 좀 전기차다운 그런 회생제동을 보여줍니다. 쭉 30 그리고 떼면 여기부터가 진짜 전기차 회생제동인데 특징이 뭐냐면 2단계도 그렇고 3단계도 그렇고 아이페달도 그렇고 맥스도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엑셀을 이렇게 쭉 밟았다가 떼면 차가 이렇게 쭉 밀리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감속이 진행되는 느낌. 해당 회생제동의 감속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한 방에 이렇게 팍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 세팅을 좀 잘 해놨다라고 보여지고요. 3단계를 보면 한 30 정도까지 올리고 뗐습니다. 진짜 그 울컥거리는 게 없다 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회생제동을 그 전에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 쓰다가 불편하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브레이크 페달로 이제 밟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근데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아이 페달 모드 엑셀 밟고 떼면 요 정도. 아이페달은 보통 확 되진 않잖아요.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해가지고 누를 만큼 가고 뗄 만큼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뗄 때를 천천히 떼면은 진짜 브레이크 밟는 것보다 더 부드러운 거. 맞아. 아이페달 모드로 이렇게 가다가 그냥 쓰면 스탑이라고 계기판에 나오면서 서 있어요. 궁금하실 거예요. 살짝 오르막길 혹은 내리막길에서 되냐? 됩니다, 살짝은. 근데 너무 급경사나 이런 데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회생제동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나쁜 점도 있으실 거예요. 동승자들의 승차감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멀미하는 것도 줄어들
줄어들 거고 불편하다는 것도 줄어들 거예요. 어찌됐든 부드러워졌다라는 건 감속의 정도가 좀 덜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왼쪽 패들 시프트 쭉 당겨가지고 회생지금 걸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감속이 덜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또 같이 밟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감속을 하다가 브레이크 페달 지금 밟았거든요.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두 가지 제동에 이질감이 생긴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이 의견을 이 차에 잘 녹여냈다라고 봅니다. 회생제동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승차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NVH죠. 소음, 진동, 불쾌감. 일단 소음은 공조 23도 오토 2단계로 켜놨습니다. 좀 어색해요 지금. 너무 이제 조용하다 보니까 완전히 엔진이 구동이 되지 않고 이제 전기 모터가 구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죠. 후륜 모터의 흡차음재 면적도 넓혔고요. 기본적으로 방음 대책을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조용해졌습니다.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없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실내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실외의 소음이 좀 들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뭐 길게 타본 건 아니지만 고속도로도 주행을 해보고 뭐 시내 주행, 산속, 지금 우중 주행도 해보고 하는데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노면 소음까지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기차에서 항상 NVH를 말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렇죠. 요새는 차량의 방음 성능들이 워낙에 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엔진이 없는 이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얘기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욱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중형에서 준대형급 그 중간 요 정도의 방음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 딱 그냥 그랜저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맞아. 같은데. 그랜저랑 비슷해요. 네. 그랜저. NVH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트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앞쪽이 이렇게 들려 있고 맞아요. 뒤쪽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문을 처음에 딱 열잖아요. 이거 눕혀놨나? 일부러? 근데 원래 시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치. 네. 개인적으로 이런 걸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트를 선호하는데 근데도 이게 딱 앉아보면은 그렇게 또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많이 내려가지도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딱 그 각도에서 그냥 이렇게 기울어질 뿐이지 앞이 따로 조절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너 좌판 짧지 지금? 네. 좌판 자체가 약간 짧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리가 좀 기신 분들은 이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아니 원래 이렇게 물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약간 짧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올리면 또 이게 올라옵니다. 또 올라와서 받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 옆에 볼스터를 보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 몸을 좀 꽉 잡아주는 느낌, 좌우로 이렇게 좀 심하게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몸에 쏠림은 많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옆구리는 잘 잡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 뭐 숄더룸이야 뭐 항상 잘 만들죠. 스티어링 휠을 어떻게 돌리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엄청 보들보들하고 막 이게 뭐 연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짱짱하다. 짱짱하다. 이건 칼로 찢어야 찢겠다. 맞아요. 이건 요런 느낌? 튼튼해 보여요. 튼튼해 일단. 보입니다. 근데 그 전 모델의 그 우는 현상, 내구성 이슈가 좀 있었어요. 개선이 됐는지는 많이 타봐야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런 게 맞거든요. 무조건 부드러워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부드러우면 울기도 잘 울고요. 내구성도 좀 떨어져요. 그리고, 관리가 힘들어져서. 또 열받으실 거잖아요. 울거나 좀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열받으실 것 같은데 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는 그 재질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타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밀리카 용도로도 타시지만 뭐 V12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액티비티, 캠핑 활동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채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약간 그 5천만 원짜리 차에 천연 가죽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전기차라고 하면 이제 배터리 가격이 한 40%를 차지하잖아요. 그거 이제 빼면 급이 나오잖아요. 배터리 값까지 포함하면 비싼 가격은 맞죠. 비싼 가격은 맞지만 배터리 가격을 빼야죠. 그래야 나머지 원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엄청난 실내 고급감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좀 실망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전기차에서 엄청난 고급감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8천만 원대 이상 그런 차량들, 그 가격대의 차량들을 구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시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코너링을
이제 해볼 텐데 부드러운 승차감 치고는 코너 꽤 잘 돕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에코모드예요. 원래 이 정도 부드러우면 옛날 같으면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이렇게 차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어야 돼. 쏠려요 한 번. 근데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코너가 꽤 세고 속도가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롤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파수 감응형 쇼크옵셔버가 들어왔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뭐가 좋냐라고 얘기해봐 라고 하면 차의 위아래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롤도 적고 이 위아래 움직임도 적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정감이 있다. 그냥 땅에 잘 붙어서 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지금처럼 돌아나가는 상황은 없으실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쏘시든 뭐 가족들 태우는 거 말고 혼자 한번 쏘고 싶다, 한번 산 한번 내가 넘어봐야겠다 라고 한다라고 하셔도 정말 이게 준수한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세로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타이어의 그건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런 길 있잖아? 물 빠짐 이게 배수로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밟고 가면 차가 이렇게 그래서 타이어 바꾸시는 분들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를 타면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서스펜션이거든요. 나도 여기 지금 너무 볼게요. 한 30? 진짜 좋습니다. 주파수 감응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안 흔들려 차요. 아래 위로 맞아요. 타고 넘을 때, 내려왔을 때 그런 잔 흔들림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이렇게 맨홀 뚜껑을 밟아도 차가 푹 꺼졌다가 원래 탕 튀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요. 최근에 에어서스가 달려있는 차량들을 꽤나 많이 탔잖아요. 그리고 에어서스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제일 좋은 서스펜션의 비싼 서스펜션, 그거랑 비교해도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전반적인 승차감 자체도 부드럽게 바뀐 게 되게 좋거든요. 저는 스포츠 세단이 아니면 그렇게 딱딱한 걸 원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서스펜션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받쳐주니까 이거는 진짜 가족들하고 타거나 뭐 아이들하고 타거나 이런 환경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기차를 타면은 기준점이 테슬라 3 모델 3? 네, 모델 3라서 잘 생각하고 얘기해요.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전기차에 대한 기준이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값이 비싸니까 내장에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거랑 비교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회생제동 단계도 엄청 많이 세분화를 해놨고 실내 내장재도 보면은 원하는 부분들은 다 버튼율이 다 따로 나와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차감이 모델 3에서 솔직히 깡통차라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 타봤으니까. 의견입니다. 깡통차처럼 통통 튀고 노면 소음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실망이 늘 컸었는데 지금 아이오닉 5 전 것도 좀 실망이 있었어요. 맞아. 싫어했어. 그거. 별로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내연기관으로 살 거면 그랜저를 사거나 전기차로 살 거면 아이오닉 5 사도 되겠다. 그 맞아. 정도로 뭐 준대형급 승차감이나 편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아졌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100% 공감해요. 그리고 PD도 저랑 함께 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차 저 차 많이 얘기하거든요. 서로 촬영이 끝나고도.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둘 다 좋은 얘기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어제 차량을 받아서 이제 한 번씩 몰아보고 했을 때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까지도 할 수가 있구나. 할 수 있으면서 안 했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준대형급의 정숙성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편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만족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상조다 댓글 좀 그만 쓰세요. 너무 진부하고 안 타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타보신 분들 진짜 실제로 소유하고 타보신 분들은 만족감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오닉 5의 전 모델까지는 솔직히 시기상조다 공감했어요. 맞아. 진짜로. 나 말렸어. 근데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적기다. 적기에 들어왔다. 적기 초입이다. 적기 초입으로 딱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가장 좀 만족스럽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충전 비용이죠. 비용. 시간만 넉넉하고 충전 시설만 있다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4kWh 배터리가 탑재가 됐죠. 4세대 배터리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485km 주행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겨울에 주행은 못 해봐서 모르겠어요. 93% 남았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 520km 뜨고요. 아까 100%였을 때는 550 정도 떠 있었던 것 같고 고속 전비가 전기차는 더 낮잖아요. 도심 전비가 더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00대 후반은 무조건 탈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를 탈 때
에어컨 끄고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편하게 탑니다. 뭐 쪄 죽을 것 같은데 뭐 틀어야 돼요. 그렇죠. 다 타도 400대 중반까지는 무조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욕 많이 먹었거든요. 아이오닉 5 처음에 나올 때 WLTP 기준으로 해서 뭐 EGMP 플랫폼 500km 이상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았어요. 나왔는데 400대 초반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 욕하기 또. 그래요. 얼마나 좋아. 근데 이 환경부 인증이랑 WLTP 인증이 달라요.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뭐 수입차 같은 경우도 WLTP 뭐 500km인데 한국 들어오면 330km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보셔야지. 무조건 구라쳤다 대기업이. 응?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건 기준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곤욕을 치렀었는데 이번에는 배터리의 용량을 좀 키우고 연비율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복합 전비는 5.2km/kWh. 근데 더 나와요 무조건. 저는 전비 주행을 해본 적도 없고 어제 차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6자는 항상 나오던데. 6자 초반, 5자 후반. 서울에서 천안 오실 때가 뭐 6.3?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막 밟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5.4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고속도로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도지만.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반 정도 충전하니까 10,000원 나오더라고요. 20,000원에 부산을 간다? 행복이죠. 진짜 와, 차 앞에서 하면 저라고 출발한다. 진짜로 고맙다고. 진짜로.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완속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이제 반 정도 채웠는데 10시간 넘게 꽂아놨으니까. 근데 초급속 충전 이제 350kW급 그거 물렸을 때 충전 속도도 좀 개선을 해가지고 18분 만에 뭐 10%에서 80%까지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그렇듯이 이것도 약간 시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 모드로 다닌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런 오르막 엑셀만 쭉 밟잖아.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내연기관에 200마력 초반대 여기 이렇게 못 올라가요. 에코 모드에서. 에코 모드가 그 엑셀 밟았을 때 일반 내연기관은 좀 발진감이 늦잖아요. 그래서 위험해. 근데 전기차는 그 이질감이 많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심한 모델들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은 2 타이밍 늦게 나가요. 맞아요. 밟고 하나 둘 하고 이제 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되게 위험해요, 이거 생각보다. 근데 전기차는 밟자마자 그냥 한 0.5? 0.25? 요 정도 그냥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에코 모드라 그렇지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그냥 누르는 만큼 바로 되니까. 스포츠 모드 때는 좀 많이 다르냐? 한번 이제 카메라 지나고 살짝만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저 바로예요, 바로. 역시 전기차죠. 이게 그냥 밟자마자 100% 토크거든요, 이게. 좀 느낌이 또 다르네요. 고속 주행할 때 원래 엔진음도 막 싹 들어오고 고배기량 차량 같은 경우는 팝콘도 들리고 막 그 감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되게 신사 감성을 해야 되나? 그럼 감성 들려줘? 꺼요. 어떤 거 같아요? 액티브 사운드 이것도 뭐 하나의 기능 중 하나잖아요. 그렇지. 그럼 끄고 다니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이게 뭐 필요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전기차의 인위적인 사운드들이 있잖아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뭐 좀 흉내 좀 내려고 인공적으로 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랑은 다르게 어떤 브랜드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여튼 발진하는 이런 가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훌륭하죠. 단순 환산 마력이 229마력이고 토크가 35.7kg 포스미터 요 정도인데, 그동안의 숫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RPM이 없죠. 최고 토크 구간을 내는 RPM이 없죠. 그냥 밟자마자 최고 토크예요. 이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구조를 알면은 당연히 이해가 가실 텐데, 이 얘기 말씀드리면 졸리시거든요. 하여튼 밟자마자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충분해요. 다음은 이제 거주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오닉 5 지금 CF 나가는 게 애기들 뒷자리에서 공차죠. 여기에서 양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패스 게임 하는 그런 CF가 나가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요. 휠베이스 3m입니다. 벤틀리 벤테이가보다 길어요. 휠베이스가. 실내의 거주성을 결정하는 휠베이스가 3m라는 건 진짜 엄청 긴 거예요. 차가 밖에서 보면 작아 보여요. 4,600 몇 밀이거든요. 실제로 타보면 진짜 엄청 넓어요. 그리고 여기 유니버셜 아일랜드 이렇게 앞으로 당겨가지고 뒷좌석도 확보해주면 진짜 넓죠. 그리고 다시 뒤로 밀어도 이 가운데에 이제 큰 가방들 다 들어갑니다. 엄청 편해요. 그리고 이제 2열 리모트 폴딩이라고 해서 버튼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폴딩을 하고, 원래 작은 차는 얘가 못 누워요. 우리 PD 다 누워있고 저도 눕고,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뭐라 할 게 없어요. 약간 크로스오버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는 약간 아쉽죠. 뭐 차박을 하기에는. 그거 말고는 거주성은 깔 게 없어요. 폴딩했을 때 2열이 이렇게 너무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좀 서 있어서 누워도 불편함이 없어요.
아 이거 평탄화까지 굳이 뭐 해야 되나, 그냥 매트 하나 깔고 누워있으면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편의장치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 아시죠? 제가 이제 광고했었어요 예전에. 가입하셔가지고 왓챠, 웨이브 네. 뭐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고, 운전석 릴렉션 컴포트씬 이런 것도 정말 편안한 기능이고요. 또 하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너무 이제 커졌고, 그리고 이제 유니버셜 아일랜드, 요게 사용성이 좀 많이 개선이 됐죠. 기존에는 이게 밑에 있어가지고 안 보인다라는 게 있어서 세로로 이 센터 콘솔 유니버셜 아일랜드 위로 올렸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발열이 좀 심해요. 저는 아이폰 15 프로를 쓰는데 발열이 좀 심해서 저 혼자 타고 갈 때 이제 조수석 통풍 시트를 틀어놓고 거기에 핸드폰을 올렸죠. 너무 뜨거워서. 발열을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물리 버튼으로 다 빠져 있는 거는 환영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주차 보조나 카메라 버튼들 같은 거 물리 버튼 빠져 있어야 돼요. 이게 특히나 터치로 투뎁스로 들어가는 거, 2단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지양을 좀 해줬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브랜드든 진짜 너무 불편하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요것도 편의 장치 중 하나잖아요. 옵션이지만. 넣지 마세요. 저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뭐 형상도 바뀌고 얄쌍해지고 이쪽도 약간 그 미래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들긴 하지만 원근감이 없어요. 아니 사이드 미러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응하더라도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세뇌를 하죠. 저거는 유리다, 저건 유리다 라고 해도 적응이 안 돼요. 굳이 100 얼마를 주고 이걸 뭐하러 하겠냐. 추천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필요도 없잖아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 선, 주황색 선 나오거든요. 저게 빨간색이 차량 호미로부터 3m, 주황색이 12m인데 언제부터 뭐 그렇게 거리 재가지고 했다고. 근데 이게 떠 있어도 불안해요. 불안해. 이게 주황색 12m에 있는데도 안 느껴져. 맞아요. 너무 가까워 주황색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도 되나 하고 괜찮을까요 하면서도 아시죠? 요거 한번 요거 한번 더 봐요. 이걸로는 엄청 가까워 보이는데 이걸로는 또 되게 멀어.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하여튼 넣지 마세요. 진짜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반대로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썬루프. 비전 루프. 비전 루프 너무 좋아요. 진짜 개방감이 진짜 너무 좋고. 이게 한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열려요. 커버가 맞아요. 이렇게. 네. 마치 그 영화관 뭐 열리듯이. 맞아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비전 루프 좀 넣으시는 게 낫지 않나. 아이오닉 5 처음 나왔을 때 국산차에서 전기차가 잘 될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잘 이끌어와. 한국에서만 욕을 먹지 해외에 나가면 상도 많이 받고. EV9 얼마 전에 쓸었죠 상을. 그 LA 모터쇼 LA 거기서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팔려가지고 할인하고 재고를 털었는데 거기서는 상을 받고. 물론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좋아요. 좋은데 이제 여러 걱정을 내심 했었던 거죠. 내연기관은 패스트 팔로워로서 잘 따라갔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되게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과감한 시도를 처음부터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게 잘 될까?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좀 많은 성과들을 이뤄낸 것 같아서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한국에 있는 기업이, 주주 아닙니다. 주식 안 샀어요. 없어요.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해서 수입차 전기차들을 타보고 했을 때 아직도 선두를 달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너무 많이. 저희 박 PD님께서 이 차를 타시고 일론 머스크 지금 화성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다른 PD 한 명이 이제 화성 갈 때가 아니다. 현대자동차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제 주행 보조장치 한번 켜볼게요. 주행하는 상태에서 이 버튼 누르시면 주행하는 속도 그대로 세팅이 되고, 제가 한 110km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럼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나타나고 HDA2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터치로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차선을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차선 변경 속도도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빨라졌고요. 한 번씩 쓰면 재밌어요. 이런 것들 편하게 작동을 할 수 있고, 차간거리 저는 한 2단계나 3단계 정도로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앞차가 차간거리 도 확보를 하면서, 이 코너 돌아나가는 길에 차가 서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앞차와의 차간거리 1단계로 되어 있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3단계 혹은 뭐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단계 정도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HOD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기 위해 잠깐만 하면 손때도 잘 물고 가네요.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이렇게만 접어도 되더라고. 좋네요. 그냥 이렇게만 접어도 되고 손가락은 한 2개, 한 요 정도? 요 정도 되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일시정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향 보조는 켜져 있거든요. 이쪽에 이질감이 많이 없어요. 확실히 장거리를 갈 때 너무너무 편안한 기능이죠.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격, 그렇게 욕을 먹던 가격 동결이죠. 욕할 거 없잖아. 심지어 배터리의 용량이 늘어났고 기본 편의 기능도 더 많이 들어갔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남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마진율을 많이 줄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물론 지금 전기차 시대가 약간은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관심도도 약간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하이브리드가 다시금 이제 되살아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잘 설정을 했고 그 이전에 원성이 자자했던 것들 다 보완을 해서 나왔어요. 이런 게 페이스리프트의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격이 안 오른 게 이번 뿐일지 아니면 다음에도 그렇게 해줄지는 모르죠. 근데 전차주 분들이 좀 빡이 칠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 배터리고 나발이고 그런 거 말고 이 승차감 너무 좋아져가지고, 원래 유튜브에서 어그로 끌 때 전차주들 뭐 빡칠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건 진심입니다. 좀 많이 화나실 것 같아요. 여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이오닉 5 매트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저희가 직접 준비한 카든 코일 매트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이오닉 5 견적 신청하실 분들도 고정 댓글에 최고 혜택 견적 신청하기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최고 혜택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견적 신청하시고 차량도 출고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시승기 여기까지고,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